신한금융지주 주가는 2017년 3월 조용병 회장이 취임할 당시 48,000원대였는데 2년 2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4,000원가량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은행계 금융그룹들과 비교해도 수익률은 5위입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조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체질 개선을 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 나쁜 성적표는 아닙니다. 한때 뺏겼던 금융대장주 자리도 올해 1월 되찾았습니다. 조 회장이 취임했던 시기는 KB금융지주의 도전이 거셌습니다. 2017년 상반기 순이익 격차를 바짝 좁힌 KB금융지주는 그해 3분기부터 1등 금융그룹이 됩니다. 금융대장주도 KB금융이 차지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도 2011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순이익을 거두는 등 호조를 보이며 주가가 오름세였습니다. 하지만 KB금융지주의 성장세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모았습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적 색채가 강했던 관리의 신한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선택했는데요. 조 회장은 글로벌 사업 확대, 디지털 경쟁력 강화, 비은행 부문 강화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공을 들이며 기반을 다집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해외로 눈을 돌려서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갑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국내 금융회사의 성공적 해외 진출 사례로 꼽힙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잇따른 인수를 통해 베트남을 거점 삼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하게 순혈주의를 깨고 외부에서 디지털 전문가를 영입하고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들과 파트너십도 넓혔습니다.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출신 인사들이 그룹 계열사의 주요 요직을 맡았던 관행도 깨트립니다. 2020년까지 각 계열사가 1등 사업 부문을 늘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2020 스마트 프로젝트도 내걸었습니다. 또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등을 인수하면서 취임 당시 12곳이었던 신한금융 계열사를 15곳으로 늘렸습니다. 조용병 회장 하면 원신한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룹 계열사 시너지를 키우고 신한금융의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걸 뜻합니다. 그룹 매트릭스 조직이 대표적 원신한 전략으로 꼽힙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주요 사업 부문을 지주사가 총괄하는 통합 조직입니다. 각 사업 부문장은 계열사 CEO급 대우를 받으면서 그룹의 각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조직은 빠르게 안착하면서 신한금융의 수익 증가에 톡톡히 제목을 해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취임 당시 실적과 시가총액에서 경쟁 금융그룹에게 위협받는 형세에서 임기를 시작했지만 2년 동안 그룹 협업 체제와 인수합병을 통해 비은행 부분을 성공적으로 강화하면서 신한금융지주의 리딩 금융그룹 지위를 굳건히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2017년 8월 신한금융 주가는 장중에 55,500원까지 오릅니다. 조 회장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가장 높았던 주가입니다. 신한금융 지주의 순이익 증가세가 나쁘지 않았던 데다 당시 코스피 지수가 2017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흐름과 맞물리면서 뚜렷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8년 8월 중순부터 9월 초 조 회장은 신한금융의 인수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신한금융이 인수합병 시장에 나선 것은 2007년 LG카드를 인수한 지 11년 만입니다. 다만 그 당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코스피 시장이 얼어붙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보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경계 심리,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이 불거진 데다 채용비리, 악재까지 터졌습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채용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현직 금융지주 회장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불구속 기소돼 현재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 회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경영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2018년 10월 31일 신한금융지주는 금융대장주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B금융지주의 자리를 내준 지 1년 4개월 만이었는데요. 악재 속에서도 거둔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 신한 사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주가는 다시 하향세를 보입니다. 신한 사태는 2011년 벌어진 라흥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과 신상훈 전 사장의 경영권 분쟁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신한 사태 및 남산 3억 원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권고하면서 그룹 안팎이 어수선해졌습니다. 대외적으로 반도체 업황 악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주가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이때 과감하게 신한 사태를 청산하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한 사태와 연루된 계열사 CEO들을 모두 그룹에서 내보내는 세대 교체를 실시하면서 또다시 쇄신을 꾀한 겁니다. 2019년 1월 14일 주가는 38,1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장중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지만 이후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지주사와 비교해 가파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순이익 1위 자리를 되찾은 데다 신한 사태에 선을 그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금융그룹 왕좌를 결정지을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비은행 부분에서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을 차례대로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신한금융지주의 기초 체력을 향한 기대감도 커졌죠.
조 회장은 신한은행의 행원으로 입사해 33년 만에 은행장에 오른 정통 신한매입니다. 글로벌 사업 담당 전무, 리테일 부문 영업추진 그룹 부행장,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사장을 거쳤습니다. 그룹의 자산운용 업무를 통합하는 투자운용 사업 부문을 만드는 것은 조 회장이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사장으로 일할 때부터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신한은행장에 오를 때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신한 사태에서 한 발 떨어진 중립적 인사로 꼽혔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업무 추진력도 좋고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갖춰서 어수선한 그룹 분위기를 다잡는 데는 적임자였다는 거죠. 이런 안정적 리더십은 조 회장이 2017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오를 때도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조 회장은 소탈하고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는 덕분에 삼촌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엉클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회장에 오른 뒤 열린 신한금융 창립 기념식 뒤풀이에서 직원들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도 했습니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사장 때도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사발에 소주를 부어 마시며 어울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전략가인 만큼 일을 할 때는 신중하고 꼼꼼하며 기회를 잡으면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보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국가, 기업, 인생 등 모든 경영에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딴지를 거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신한은행장에 오른 뒤 임원회의에 레드팀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매번 회의할 때마다 임원 2명이 딴지를 놓는 일종의 당번이 됩니다. 허울뿐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겁니다. 조 회장이 2년 동안 그룹의 이익 체력을 탄탄하게 다져온 만큼 앞으로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앞세워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대 순이익을 새로 쓸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1등 금융그룹 지위 역시 유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변수는 조 회장의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 결과, 신한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의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올해 말부터 논의될 조 회장의 연임 또는 차기 회장 선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금융주가 일반적으로 CEO 리스크에 둔감하다고는 하지만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입니다. 조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비은행 부문 강화와 글로벌 사업의 실질적 성과 역시 올해 지켜봐야 할 요인입니다. 지주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등을 인수한 만큼 조 회장이 내세우는 원 신한에 얼마나 빠르게 녹아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내려 했지만 발을 뺀 만큼 신한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핀테크 업체 및 정보통신 업체들과 어깨를 견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